네, 천천히 오세요.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연설을 듣기 전에 다 같이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대통령답게! 자신있게! 이게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어떤 모임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음대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청와대 앞 그 영천에서, 그리고 영하 20도 추위에도 1년 동안 버티면서 조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 결실은 이틀 전 12월 12일 조국의 구속으로 저의 5년 동안 애국의 결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역사상 대통령 출국 금지를 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경찰의 하부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 그들의 최상위 어른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여 수사하겠다고 국회 법사위에서 맹세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직시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보수 언론이 이렇게 날뛰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탄핵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박근혜 때 뇌물죄로 몰아붙인 것도 있지만 지금 더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특검하자고 떠드는 민주당에게 표를 던져준 의원도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내란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파악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195표가 나와서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국민의힘 안철수, 한지아, 김예지, 김재석, 김용태,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내란 특검하도록 검찰에게 칼을 쥐어주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 상설법을 통과시키도록 물꼬를 열어준 데 협조한 역적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 군복을 입고 나와 계신 여러 애국 군인들도 많지만 저는 국회에 있을 때 국방 관련 일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도 국방 관련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물으면 제 남편 이름이 국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물며 특전사령관이 이를 그르쳐놓고는 전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다 지금 국회 이재명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국회의원이 다시 된 김병조 의원 야권 방송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썩어 빠진 돌머리인 이런 사람이 특정사 사령관? 대한민국 군이 썩었어요. 그들에게 어찌 우리가 재산과 목숨과 안전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고매하신 헌법학자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법적인 논리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해석해서 몰아붙인 학자는 안 계신가요? 그리고 뇌물죄로 몰아붙여 대통령을 깜방에 5년 살도록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양심 고백이라도 한 위대하시고 고매하시고 머리 천재라는 헌법학자, 헌법재판관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내란죄는 여러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강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보수들이 내란죄가 아니라 대통령이 억울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토 참절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참절이라는 말은 쿠데타를 일으켜가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답답합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쿠데타를 일으켜요? 둘째,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지금 쿠데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요? 여러분 12월 12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을 아주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국가의 아니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 민주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동,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못살게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깎고 대통령이 함께 일해보겠다는 국무위원들 임명도 하지 않고 기껏 임명해놓으면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끌어내릴 시위를 170회 이상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걸 바로 잡아야만 국민이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란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란이냐고요? 국민을 살리겠다고 나선 대통령의 긴급한 행동이 내란이냐고요? 알아듣기 어려운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들, 부인 모두 오손도손하게 잘 먹고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배 먹지 못한 엉덩이 불난 놈 아들놈 새끼가 매일 카드 찍찍 끊고 행패 부리고 술 마시고 아버지 욕하고 심심하면 아버지 두들겨 패서 어느 날 아버지가 도저히 이대로는 우리 가정이 다 깨어지겠다, 긴급사태다 생각하고 방맹이를 내드렸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하고 방맹이 뺏어가 한쪽에 놓고는 딱 돌아서서 하는 얘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아버지야. 너 족보에서 빼. 너 호주 아니야. 너 깜빵에 쳐넣겠어. 가정을 파괴한 죄로 가정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까? 그 불효 아들이에요. 대답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하십시오. 연사도 좀 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꼴이에요. 대통령은 말입니다. 군 통수권, 비상계엄령 잘 들으십시오. 선전포고권, 비상경제명령은 이 대통령이 가진 4개의 비상대권입니다. 헌법학에서도 이 대통령이 가진 비상대권 4개는 통치행위라고 봤어. 입법에 관계없이 유사시에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헌법에 따라 움직인 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수사를 시작하고, 이게 왜 떡이냐? 경찰, 검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하이에나처럼 대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발기발기 찢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충성맹세?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충성을 하고 있어. 특전사 사령관이란 인간이 민주당 방송에 가서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하고 요런 거 시키더라 저런 거 시키더라, 근데 나는 착해서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요거 안 했지롱. 정신병원부터 보내야 돼, 깜방 보내기 전에. 여러분, 지금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 지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한 꼴 보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도와서 이 일을 하다 보니 이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중에 이명규 변호사, 여러분 이명규 변호사 무조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명규 변호사님, 내란자가 누구냐 하면 내란자를 수사하는 자가 내란이다. 즉 대통령을 내란자로 몰아 수사하고 하자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그리고 길을 쓰고 수사를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누가 먼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재판할 것인가 앞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먼저 국무위원을 탄핵시켰느냐고 경쟁에 혈안이 된 국가수사본부, 검찰, 공수처, 민주당이 바로 내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명규 변호사를 제가 박수를 치라 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을 변호하면서, 요건 제 말이 아니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분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다.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 쿠데타는 헌법의 파괴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다. 때문에 비상계엄에 선포한 필요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누가 심판할 수 있다?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의 대상도 아니고 의회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비상계엄령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령을 바로 스톱하라, 해제시키라고 요구하자마자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란죄로 몰아가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국헌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한동훈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탄핵 12월 3일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6번이나 입장을 바꿨어요. 윤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에요. 탄핵을 가결하자는 걸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빨리 그 자리를 자기가 뛰어오르고 싶다는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음 연사도 있으니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구한 것은 고관대작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입니다, 여러분. 98년 IMF 때도 2008년 제2차 IMF 때도 국민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념과 관계없이 그때는 모두가 손자 손녀의 금반지 돌반지를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가난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장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과 그리고 자존심 하나였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촛불 세력과 종북 시위에 부하내동되어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직장을 얻었습니까? 집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월급이 높아졌습니까? 국제적인 지위가 올라갔습니까?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겨우 이제 다시 보수가 결집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엄연한 군 통수권자, 국가 원수, 행정수반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열변을 토해 주신 우리 송영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사는 여러분들